멘토라의 수학 공부, 노력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공부는 못하지만 같이 공부해드리겠습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42쪽 3단원 도형방정식 중에 선분의 내분과 외분의 데스티니 정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선분 AB가 있어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점을 책에서는 P로 잡았지. 이거를 읽으라 한다면 잘 보세요. 프라임 A to B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A에서 점 P까지 이르는 거리가 M이라는 거야. 선분 AP 대 B에서 P까지 이르는 거리 비율이 N이라는 겁니다. 선분 BP 길이 비율이 몇 대 몇? M 대 N이라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이 녀석을 수직선 위에 표현해서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X축이 있어. 그래서 A점을 좌표를 그냥 편의상 뭐로 잡을까? 책에서는 지금 뭐로 잡았어요? 책에서는 X1 잡았네. 이 점을 X1 잡고요. 이 점을 B점 X2라고 잡을 거예요. 그래? 그래? 그렇다면 어때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의미는 P점이 대충 뭐 이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점 좌표를 X라 할게요. 이게 바로 A에서 P까지 거리 비율이 얼마다? 여기 M인 거예요. M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이만큼의 M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N 어디야? 라고 묻거든. 이만큼이 N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도해 볼까요? 그럼 P점 좌표를 제가 X로 줬으니까 AP, 선분 AP를 어떻게 쓰실 수 있어? X 빼기 X1. 그럼 BP를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X2 빼기 X. 물론 위치가 바뀔 수 있어. 전혀 관계없다. 그럼 그 길이 비율이 지금 M 대 N이라고 했잖아. 자,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 MX2 빼기 MX는 외항의 곱 NX 빼기 NX1. 이 녀석을 우변으로 넘겨서 X끼리 묶어내세요. 그래서 M 플러스 N 곱 X는 이걸 휘리릭 넘겨서 MX2 빼기 더하기 NX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족하는 그 P의 점 좌표를 자, 잘 보세요. M 플러스 N 적고요. M 플러스 N을 적은 후에 뒤에 있는 그죠? 뒤에 있는 B좌표. B좌표를 앞에 적으세요. 곱하기입니다. 앞에 있는 좌표 A잖아. A 좌표를 뒤에 적으세요. 이게 내분점 특징이란다. 알겠나요? 이렇게 유도하고 숙제하세요. 유도 후에 숙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내분의 정의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42쪽 외분의 정의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갑니다. 자, 이것도 정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선분 AB를 이번에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자, 이 녀석은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과제로 낼 겁니다. 뭔 소리냐? 첫 번째, M이 N보다 클 때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맞아요. 내 제자리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자, 우선 이게 정의가 뭐야? 라고 묻거든. 프라임 A to B인 거야. 자, 무슨 말이냐? 똑같은 원리야. A에서 Q까지 이르는 거리가 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분 AQ의 비율이 얼마라고요? M이고요. B에서 Q까지 이르는 거리 비율이 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Q가 바로 얼마? N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니? 근데 외분이라는 것은 좀 전에 내분처럼 달리 선분 내분이면 안쪽에 쪼개있잖아. 근데 외분이면 바깥쪽에 쪼개지거든. 그런데 Q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수직선 위에서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외우는 건 나중 일이야. 심지어는 안 외워도 됩니다. 이거 이해만 되면 이해가 안 씁니다. 설명을 들은 친구는 알겠지만 내가 잘 안 씁니다. 이거 실전에서는 잘 안 써요. 자, 우선 설명해 드릴게요. A점이 여기 있어. 자, 위치를 바꿔도 관계없어. AB의 위치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 점 좌표를 X1, 이걸 X2로 할 거야. 그러면 M이 N보다 더 클 때는
Q는 B의 오른쪽에 있을까요? A 왼쪽에 있을까요? 그렇지. 이해되나요? 네. 오른쪽에 있어야 Q가 이 정도 있어야 어때? A에서 Q까지 비율이 조금 더 크지 않나요? 아, 이만큼이 M이라고. 네. 그럼 B에서 Q까지 비율이 조금 작지 않나요? 이게 N이라는 거예요. 정입니다. 이게 정이라고요. 이것만 안다면 공식 아니어도 돼요. 자, 우선 유도는 해드릴게요. 그러면 A에서 Q까지 거리를 AQ를 맞아요. X 빼기 X1. 그럼 여기서 BQ는 얼마인데? X 빼기 X2. 이 비율이 M 대 N이라는 거예요. 유도 후다닥 합니다. 자, 유도는 스스로 해보세요. 반드시 혹시나 수업을 빼먹으면 반드시 쌤 영상 보고 복습하세요. 두 번, 세 번 계속 수업해 줄 수가 없다. 이해해 주세요. 내항의 곱은 mx 빼기 mx2는 외항의 곱 nx 빼기 nx1. 이 녀석을 좌변 넘겨요. 그러면 m 빼기 n 곱 x는 이 녀석을 우변으로 넘겨버려. mx2 빼기 nx1. 그래서 외분점 x 좌표는 q점 좌표입니다. m 빼기 n 적고요. m 빼기 n 적으세요. 그래서 뒤에 걸 앞에 적으세요. 뒤에 있는 좌표를 여기 보이죠? 뒤에 있는 좌표를 앞에 적으세요. 그 다음 앞에 있는 걸 뒤에 적으시면 마치 공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하수입니다. 하수. 내가 유도는 해주지만 하수풀이에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42쪽 한번 펴보세요. 보면 좌표 평면 위에서 내분 있죠? 그래서 244쪽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올릴 겁니다. 그림만 볼 겁니다. 원리만 깨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선분 AB가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있어요. 괜찮죠? 내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으로 설명해 버릴 겁니다. 뭔 소리냐? A점을 편의상 x1, y1 잡으세요. B점을 x2, y2로 잡을게요. 제가 똑같은 모르겠다. 그럼 좌표 평면 잡으세요. 그래? 그럼 똑같은 원리야. 우선 이거 정의부터 하는 게 중요하겠다.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P라고 한다면 이 정의는 이제 색깔 안 입힙니다. 선분 AP 대 선분 BP의 길이 비율이 M 대 N. 여기서 M이 N이 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P가 요쯤 잡힌다 해보자.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M, 이만큼을 N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걸 X축에 수직개발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자, 수직개발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수직개발 떨어뜨렸을 때 굳이 기호를 안 매길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길이와 이 길이 비율이 몇 대 몇? 그렇지. M 대 N이잖아. 요거 좀 전에 했던 원리 그대로잖아요. 유도 안 해도 되겠죠? 여기 X1 한번 더 해드릴까요? X2면 여기 X 좌표는 좀 전에 했었지? X 좌표는 어떻게 적냐? 하고 묻거든. M 플러스 N 적고요. M 플러스 N을 적은 후에 뒤에 걸 앞에 적으세요. 여기 X2 앞에 걸 뒤에 적으세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도형으로 닮음으로 풀어버릴 겁니다. 수직개발 한 번만 더 내려볼게요. 잘 봐. 이 점 A에서 이렇게 수직개발 또 길게 내려대고 P에서 이렇게 수직개발 떨어뜨리면 닮은 보여 안 보여? 실전에 있으면 이렇게 써먹을 거예요. 실전에 수학에서. 닮은 비거든. M 대 N이면 마찬가지로 길이 비율을 따지면 M 대 N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역시 Y좌표도 마찬가지야. Y축으로 되는 수직개발 떨어뜨려가지고 똑같은 원리를 적용시키면 Y가 어디 있니? 라고 묻거든. 이렇게 수직개발 떨어뜨려서 똑같은 원리네. 아시겠죠? 똑같이 녀석이 Y1, 여기 Y2니까 이거 Y 잡아가지고 똑같이 비례식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Y좌표를 유도하면 역시 M 플러스 N 적고요. M 플러스 N 적은 후에 뒤에 걸 앞에 적으세요. 뒤에 게 뭐야? B좌표잖아. B의 Y좌표를 앞에 적고요. 앞에 좌표가 A잖아. 그 녀석을 뒤에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유도하면 돼요. 원리만 깨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44쪽. 요거는 외분을 한번 도형적으로 좌표 평면을 올릴게요. 좌표 평면이 되면 요 다음 파트에 공간에서도 돼요.
결국 공간에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 대학 수학은 작품면에 안 나옵니다. X축, Y축, Z축 원리는 똑같아요. 이거 풀고 나서 유도 한번 하고 나서 기하 파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역시 유도를 잠깐만 한다면 누가 뭐 내도 수학 공식은 없습니다. 자,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 그래, 선분 AB가 있는데 유도합니다. 선분 AB를 이번에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 Q를 찾을 텐데 이 정의는 A에서 Q까지와 B에서 Q까지 비의 M 대 N인데 이번엔 조금 전에 했던 거 달리 N이 더 크다 해볼게요. 두 번째 유도하는 겁니다. A점이 요쯤이 있고요. B점이 요쯤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맥상 N이 더 크니까 Q는 A의 왼쪽에 있을까요? B의 오른쪽에 있을까요? 여기 왼쪽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M이 조금 짧고요. N이 좀 더 크네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역시 유도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수직개발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떨어뜨린다면 좀 전에 외분 평면 수직선 위에서 유도가 똑같지? 맞나요? 그럼 이 정의는 말 그대로 유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x 앞에는 뭐가 나온다? 외분이면 m-n 적고요. m-n을 적은 후에 뒤에 걸 앞에 적으시면 돼요. 뒤에 게 b잖아요. 근데 좀 전에 좌표를 내가 뭘로 잡았죠? a점 좌표를 x1, y1, b점 좌표를 x2, y2로 한다면 뒤에 있는 좌표, b의 x 좌표를 앞에 적으시라고요. 앞에 있는 좌표 a잖아요. 그거 x 좌표를 뒤에 적으시면 돼요. y 좌표도 똑같이 유도되겠지? 수직개발 y축에 수직개발 떨어뜨려서 똑같이 유도하면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m 빼기 n 적고요. m 빼기 n 적은 후에 뒤에 걸 앞에 적고 앞에 걸 뒤에 적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는 유도를 그냥 닮음으로 유도할 거라고. 실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잘 안 써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려요. 1초라도 아껴야 돼요. 목표하는 대학 가려면 목표가 서울대 의대면 서울대 의대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남들과 똑같은 개념 원리 가지고는 안 돼요. 문제집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학교 내신에 EBS 그리고 올림푸스가 나오면 그 문제집 사서 풀어봐야 돼요. 학교 쌤이 풍산자를 풀면 풍산자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내가 하는 건 기본서밖에 안 된다.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센을 띄워놓는다면 다른 문제집을 사서 다시 풀어봐야 돼요. 다른 유형의 문제를 옛날 것도 풀고 최근 것도 풀고 모의고사도 풀고. 알았지? 목표에 맞는 공부를 합시다 우리.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유도 닮음으로 풀 수 있다고. 실제로 어떻게 푸는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3 페이지 246쪽 확인 체크 297번입니다. 선분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라 했으니까 바로 계산해 볼게요. 식으로만 푼다면 자, 선생님도 낯선 풀입니다. 진짜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진짜 굉장히 낯설어요. 3 빼기 1 분의 3 빼기 1 콤마 3 빼기 미리 적어놔라. 이걸 하나 팁이다. 그런 후에 뒤에 걸 먼저 적으세요. 뒤에 있는 B좌표에 밑줄 딱 그어놓게 그걸 앞에 적으시면 돼요. X좌표죠. 맞죠? 뒤에 있는 걸 여기다가 Y좌표는 자, 색깔 잘못 입혔다. B가 요건데 그죠? 요걸 앞에 적고요. Y도 마찬가지요. 알겠지? 앞에 적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좌표 앞에 있는 좌표 A의 X좌표를 뒤에 적으세요. Y좌표도 뒤에 적으시면 돼요. 진짜 낯설어요, 쌤이. 이렇게 계산해서 풀면 돼요. 산수 안 한다. 두 번째 풀이. 이번엔 정의로 풀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풀고 싶다고 해서 좌표 분배를 제대로 그린 친구 있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대충 그리세요. 좌표도 간격도 안 맞아도 괜찮아요. 이게 정의란다. 잘 보세요. 선분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A점 아무데나 잡아. A점, B점 여기 잡아. 그럼 3대1로 외분이면 B의 오른쪽에 있을까요? B의 왼쪽에 있을까요? A 오른쪽에 있을까요? 난 알고 있었는데.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A, B를 외분이면 왼쪽에 B 왼쪽에 있어야 않을까? 네.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A, B의 거리만큼 몇 칸 떨어져 있어야 될까? 3칸. 그렇지. 잘했어요. 자, 좀 다시 그릴게요. A를 좀 잡을게요. B를 좀 잡아봐봐.
아, 선분 AB 거리에 한, 간, 두.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괜찮아. 쫄지 마. 큐를 여기 잡으면. 잘 틀렸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아닌 것 같죠? 네. 그렇지. 두 칸이에요. 틀려도 괜찮다니까. 내 제자들. 알았지? 틀리면 겁먹지 마. 어때? 이렇게 하면 어때? A에서 Q까지 거리가 3칸, B에서 A, Q까지 거리가 2칸 되네? 안 맞네? 어떻게 되지? 3대 1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A를 몇 칸 가야 될까? 선분 A, B를 3대 1이 이쯤 가는 게 맞아. 네. 근데 여기 3칸, 1칸이어야 된다고. 3칸, 1칸이 되잖아. 한 칸 가야 된다고. 네. 다시 생각해 볼까? A가 A 왼쪽에 있어야 되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야 될까? 이만큼 거리를 다시 한번 쪼개 볼게요. 우리는 전체를 한 칸 잡았지만 이 전체를 한 칸 잡으면 안 돼요. 왜? 3칸, 1칸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생각하세요. 틀린 생각도 좋은 생각이에요. 틀린 걸 겁먹으면 자꾸 헷갈린단다. 선분 AB를, 선분 고정이잖아요. 두 개를. 이거를 절반으로 쪼갠 걸 한 칸으로 보자고. 그래서 한 칸만 더 가면 이건 몇 칸? 3칸. B에서 이건 몇 칸? 한 칸이 되네요. 이거라고요. 그런 후에 선생님 빨리 푸는 거 잘 볼게. X좌표면 구할게요. 원리만 잘 보세요. X좌표 점 A X좌표는 마이너스 1로 고정이네. 따라오죠?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요. B X좌표 X 몰라요. 근데 Q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5라고요. 이렇게 적어놓고 놓으면 이거 이거 X. 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5. 요 X는 그냥 X죠. 몰라. B A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네. 네. 그런데 그 닮은 비 한번 보세요. 보세요. B에서 Q까지가 3칸이었고 A에서 Q까지가 3칸이었고 B에서 Q까지가 1칸이었잖아. 그러면 이 길이와 이만큼 길이 비율은 몇 대 몇? 1대2.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야. 물론 1대 3으로 풀어도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분과 외분을 따로가 아니고 같이로 본다면 푸는 방법 여러 가지잖아. 안 그래요? 이건 푸는 거 생각이 되겠죠? 이렇게 원리를 깨치면 이렇게 식으로 푸는 거나 진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이도 꼭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처음 하면 식이 그러니까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고정관념이 쌓이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풀이를 놓치는 게 되는 겁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47쪽 평면좌표 확인 체크 299번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 표현은 선생님 눈에 너무 익은 문제예요. 수능에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일종의 비례식이거든. 이 두 개 합이 1입니다. 예를 들면 t가 3분의 1이면 이 녀석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비례식이 두 개 더했을 때 1이 되면 특징이 사실 있어요. 굳이 지금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분하는 점을 나랑 계산해. 이번엔 식으로 할 거예요. 도형을 해줄까? 네, 2개 다. 두 개 다 해드릴까요? 우선 식으로 한다면 내분이면 1-t 더하기 t 1-t 더하기 t 콤마 1-t 더하기 t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적고 앞에 걸 뒤에 적고 뒤에 걸 앞에 적으시면 돼요. 뒤에 있는 게 지금 b잖아요. b좌표 보이지? b좌표를 앞에 적으세요. x좌표를 앞에 적어. 빨간색 잘못 적었다. 이건 빨간색이 아닌데. y좌표도 보이죠? 뒤에 있는 걸 앞에 적으세요. 요거 마이너스 1을 여기를 앞에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 앞에 있는 거. 진짜 헷갈려, 쌤이. 진짜 잘 안 쓰는 표현이라. 앞에, 헷갈려. 마이너스 1을 뒤에 적으시면 돼요. 4를 뒤에 적으시면 돼요. 이게 1,4분의 1이 있다는 것은 이 녀석은 모는 1이잖아. 이거 분자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t 플러스 1 되죠. 콤마 이 녀석은 4t니까 5t 마이너스 1 되나? 1,4분의 1이 있다는 것은 자 산수까지는 안 하고 내가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둘 다 좌표가 양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푸는 건 조금 생략할 거고 좌표 평면 위에 올려드릴게요. 점 A와 B가 있어요. 이거 대충만 좀 정확히 그릴게요. 조금 정확하게. 마이너스 2,4는 고정이잖아요. 대충 이 정도 있어.
B점은 1,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이 정도 있어. 알지? 1, 마이너스 여기 있네. 여기 1, 마이너스 1이면 오케이. 이해가 되나? 그래서 선분 AB를 만약에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직선도 구해지죠? 네. 직선 아예 구해버릴게요. 기울기는 얼마예요? 기울기는 x가 증가할 때 마이너스에서 1로 3 증가할 때 4에서 마이너스 1로 5 감소하네. 그래서 이 점을 전하네. 그래서 y 마이너스 4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 녀석의 y절편을 계산해 볼게요. x를 0을 대입해 0을 대입하면 y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 더하기 4가 되나? 네. 통분 정리하면 3분의 2가 되지. 네. 왜 이걸 구하냐면 잘 보세요. 이 점을 구했지? 이 점을 그냥 쌤 편의상 q로 잡을 거야. 네. 그러면 AQ, A점과 Q점 거리 구할 수 있네. 네. BQ도 구할 수 있지. 하지만 이것도 안 구할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이 거리와 이 거리 비율하네. 네. 이거 얼마? 거리만 따지면 2가 되죠. 거리만 따지면 1이 되죠. 이 과정 아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 안에 뭐가 있니? 이 함수 그대로 따져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지금 엄밀히 따지면 Q보다 여기 있는 X절 편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 비율을 안다면 여기다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어요. 네. 자, 이 풀이는 조금 어려운 풀이라서 답까지 안 될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방향을 다시 잡아드릴게요. 자, 그래서 X절편 한번 구해볼게요. 한번 풀고 싶은 표정이네. X절편을 계산하고 올리면 Y자리 0을 대입할 겁니다. 0을 대입해. 이 풀이가 손이 좀 많이 가지만 이해되면 진짜 편해요. Y자리 0 대입한다.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5의 역수 5분의 3을 곱해버리면 얼마예요? 5분의 12 이퀄 X 플러스 2까지. 넘겨버리면 X값은 뭔데? 빼기 5분의 10이니까 X값은 5분의 2가 되네. 아, 이 점, 이 점을 P라 한다면 P점 좌표가 5분의 2,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A점 X좌표에서 P까지 거리, 그러니까 선분 A'이랄게 이 점을 A'P 거리는 5분의 2 빼기 2가 되니까 5분의 10이 되나? 맞죠? 그- 12 아니에요? 5분의 10이네요. 5분의 12. 그 다음 이 Q에서 이 B'까지 계산한다면 B'P 거리는 X좌표가 1이잖아요. 1 빼기 5분의 2니까 계산하면 5분의 3이 되나? 네. 그러면 거리 비율을 한번 보세요. 이 거리 비율은 몇 대 몇? 4대 그렇지? 4대 1인 거야. 1. 이 거리 대 이 거리 비율이 4대 1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어떻게 내분을 해야? 네. 결국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해야 1, 4분면 위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거든. 네. 쉽지 않죠? 하지만 이거 이해되면 암산도 돼요, 이거. 물론 식이 처음엔 편할 거예요. 이게 훨씬 편해. 근데 이 풀이가 조금 어려워 보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풀이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첫 번째 풀이가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이 풀이는 내가 버벅거리잖아, 뭐. 삐뚤빼뚤 하잖아. 근데 처음은 이 단추 끼부터 끼우세요. 그리고 이 단추는, 두 번째 단추는 다음에 또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또 풀어줄 거예요. 낯설거든. 낯설다고 도망가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개념원리 고등수학상 페이지 247쪽 평면좌표 확인 체크 300번 문제입니다. 두 가지 버전입니다. 첫 번째는 별로 의미가 없는 식으로 한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분 AB를 내분하는 점을 P라 한다면 P 좌표를 적습니다. 1 플러스 K, 1 플러스 K, 1 플러스 K 적은 후에 뒤에 걸 앞에 적으세요. 뒤에 좌표, B점 좌표를 앞에 적으세요. B점 좌표를 앞에 적으세요. 앞에 있는 A점 좌표 보이나요? A점 좌표를 보이죠? 뒤에 적으세요. 이 녀석을 뒤에 적고 이 녀석을 뒤에 적으시면 돼요. 그럼 결국 K에 관한 식이 남는 1 플러스 K 분의 마이너스 3K, 1 플러스 K 분의 12가 남지. 이 점을
이 직선 L에 대입해서 K가는 풀면 됩니다. 푸는 건 생략할 겁니다. 산수죠? 자, 숨은 그림 찾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버전. 선분 AB는 고정이잖아. 네. 뭔지 모르지만 고정이고 이 직선도 사실 고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풀이면 어떨까? 잘 보세요. L은 고정인데 점 A와 점 B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대충 가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보자는 거야. 아? 이렇게 되면 무조건 만나게 될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문제를 읽는다면 내가 첫 번째 단추는 이렇게 볼 거예요. 아, 이게 P가 여기 있고요. 이게 1대 K라는 거예요. 구해볼까 그러면? 네. 근데 B에 A를 넣고 저 B 그리는 데 있잖아요. 네. 저기에다 A 넣고 여기 밑에 A, B를 넣고 이렇게 반대로 1대 K 이렇게도 풀려요? 당연한 게 없는데 개형만 잡은 거야. 정밀화를 그리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그린 건 개형이거든. 네.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나도 틀릴 수 있어요. 자, 선분 AB, 직선 AB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자, 기울기는 얼마야? 3 증가할 때 12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4잖아요. 이 점을 지나니까 y-0 이퀄 기울기 4 곱하기 x-3 이거랑 뭐랑 연립해? L이랑 연립해버려요. 정리하면 뭔데 이거? y는 4x 플러스 10이랑 연립하면 y 값이 같아지는 x 너의 이름은 뭐니? 왜? 연립방정식의 그는 x좌표를 묻는 거거든. 5x는 마이너스 10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2. 이 점 P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요. x좌표 마이너스면 y는 4가 노네. 이렇게 구해버리면 잘 보세요. 내가 다르게 푼 겁니다. 실제로 AP 거리를 계산해 봐봐. AP 거리는 A점이 마이너스 3,0이니까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x좌표 차이 제곱 1, y좌표 차이 제곱 16, 루트 17로 오네. BP 거리. 특화된 문제가 아니라서 무리수가 나옵니다만 쌤 생각에 맞다면 풀릴 겁니다. x좌표 차이 제곱 4, y좌표 차이 제곱 얼마예요? 잠깐만요. 10이랑 8 차이니까 64 맞나? 네. 루트 68이 나오나요? 네. 68이면 소인수분해하면 2로 하면 20, 34 2로 하면 17 그래서 2루트 17 그 길이 비율은 지금 길이만 실제로 구해보니까 그렇지 루트 17이 되고 이건 2루트 17이 되잖아. 약분하면 1대 2가 되겠네.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야. 개념원리 고등수학상 3단원 도형방정식 확인 체크 301번입니다. 두 점 AB를 잇는 연장선이랬어. 이 연장선은 외분일까요? 내분일까요? 외분입니다. 선분 아니면 그거지만 그래서 단순화시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그냥 마치 수직선 위에처럼 푸는 것처럼 할 겁니다. 좌표 신경 쓰지 마세요. A점과 B점은 고정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자, A점, B점 여기 대충 잡을 거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고 싶어요. 이걸 만족하고 싶단 말이야. 선분 AB의 3배가 선분 BC의 2배와 같대. 그럼 이리 봐도 괜찮고 아니면 비례식으로 선분 AB 대 BC의 길이 비율이 2대 3으로 봐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보든 그냥 직도하든 관계없어요. 이해만 하면 되거든. 그럼 C는 큰 그림부터 볼게요. B 오른쪽에 있을까? A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다면 틀려도 괜찮아. 오른쪽에 있다면 A에서 B까지 거리가 2, B에서 길이가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A에서 C까지 거리와 B에서 그러니까 요걸 2대 3으로 보는 거지. 이 거리만 본다면 그러면 A에서 C까지 거리는 5가 될 것이고 B에서 C까지 거리는 3이라고 보면 되지. 간단하잖아. 알겠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외분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 산수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적어줄게. 이걸 꼭 적어야 됩니다. 서술형은 나온다면 선분 AB를 5대 3으로 뭐 하는 점? 외분하는 점 C라고 잡으면 돼. 그럼 5-3 5-3을 적으세요. 역시 5-3 Y좌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적고 뒤에 있는 걸 앞에 적으세요. 뒤에 있는 게 B잖아. B, X좌표를 앞에 적으세요. Y좌표도 앞에 적으세요.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앞에 있는 X좌표를 뒤에 적으세요. 오늘따라 잘 되네. Y좌표를
쌤 실수 많이 하거든 이거. 잘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A와 B 결정하면 되겠지.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검사해 보셔야 돼요. X좌표가 양수가 되는 것도 확인해 보세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49쪽 확인 체크 304번입니다. 평행사변을 하는 듣는 순간 그 정의의 성질을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정의는 마주보는 두 변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기만 하면 돼. 이 빨간색이 정의다. 수학으로 정답면 선분 AB, 선분 CD 평행 동시에 선분 AD, 선분 DC가 평행이고 그 성질은 초록색으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증명 다 할 수 있다. 필요하면 선생님 말 끌어야 된다. 선분 AB 한글로 바꾸면 대변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적으셔야 돼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대각 크기 각 A와 각 C 뿐만 아니라 각 B와 각 D 증명 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등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분 DM, 선분 DM. 또 이웃한 두 변의 길이란다. 각의 크기 합이 또 180도라는 거. 뿐만 아니라 각 B와 이거 둘 다 적어야 됩니다. 하나만 적으면 안 된다. 각 B랑 이웃한 두 각 C의 크기 합도 180도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도 추가한다면 수능에 정말 잘 놉니다. 이게 평사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 한 쌍이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으면 평사가 됩니다. 요까지는 꼭 기억하세요. 더 있는데 예를 들어 좀 더 해드릴까요?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이 부분을 넓이를 S1이라 한다면 전부 다 같죠? 네. 왜 그런지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A점은 그냥 픽스 고정이야. 그럼 돌아가는 방향으로 A, B, C, D 또 적어야 됩니다. A, B, C, D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정이다. B점도 고정이네. 네. C점도 고정이에요. 내가 두 가지 버전 보여드릴게요. 내가 체애하는 풀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선분 AB와 선분 CD 길게 갔네. X가 3 증가할 때 Y가 1 감소하네. X가 3 증가할 때 Y를 1 감소해야 되네. 그래서 3,2 끝. 두 번째. 보고 배워. 두 번째. 지금 내분 단원이니까 점 A와 점 C의 중점, 미들 포인트 M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0, 콤마 2분의 Y좌표의 합의 절반. 맞나요? 이건 A, C의 중점을 잡아온 거지. 그럼 BD의 중점 볼 수 있네. BD 중점, 이걸 모르니까 아직은 별 콤마 하트로 잡아봐봐. 그러면 B와 D의 중점 2분의 2 더하기 별, 콤마 2분의 Y좌표의 합의 절반 1 플러스 하트. 결국 이거랑 분자 같아야 되니까 별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인가요? 저 D가 틀렸다 그죠? 마이너스 3. 잠깐만요. X가 틀렸네. 길게 설명 잘못했어요. 미안. 2에서 마이너스 1로 미안. 3 감소할 때 Y가 1 감소하잖아요. 네. 틀렸어요. 3 감소할 때 1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 2. 그렇지. 그래서 별은 마이너스 3이 넣고요. 하트는 2. 그렇지. 2가 넣어줘. 네. 우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보고 배워. 이게 중학교 내용이지만 중학교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알면 굳이 고등수학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50쪽 필수예제 12번 문제입니다. 각 A의 이등분선이 선분 D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거든. 이거 증명 필요하면 손 아주 간단하게 증명해 줄 수 있고 전에도 한번 했었죠. 그죠? 자, 선분 AB 대 선분 AC는 선분 BD 대 선분 CD 증명해 줄까요? 짧게 해드릴게요. 좋았어. 선분 AD 연장선 한번 그어보세요. 이 그림 받으셨습니다. 바로 쓸 거예요. AD 연장선을 쭉쭉쭉 그어서 자, 이렇게 그을 겁니다. 그런 후에 점 C를 지나면서 점 C 보이지? 점 C를 지나면서 선분 AB와 평행한 평행선을 그어보세요. 다시. 우리 중1 때 했던 거예요. 선분 AB랑 평행하면서 점 C를 지나는 건 눈금이 없는 자와 컴파스만 가지고 증명이 가능하단다. 두 개의 파란색, 보라색 작도한 거 알겠지? 한글 안 적어도 되겠죠? 중학교 2학책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만나는 교점을 편의상 1화 잡을게요. 이 없지? 오케이. 그런 후에 이 점각이랑 똑같은 각 찾아졌나요? 각 DEC 여기가 크게 같죠. 평행선 억각이니까 얘 증명 못합니다. 이 두 개 평행하고 평행선 억각 크기가 같네. 근데 이거 초동 수학이 돼 있어요. 밑각 크기가 점이랑 이 두 개 점 크기 같네. 그래서 삼각형 CAE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분 AB와 선분 CA와 선분 C 길이 같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 다른 분 찾아보세요. DAB 찾아보세요. 반복하세요. 반복. 이거 하면 다른 풀이도 보여드릴게요. 아직 한 명도 다른 풀이를 해달라는 애가 없어요. 공부를 아직 안 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든 게 많은데 DAB 삼각형이랑 다른 분 보이나요? 어디에요? 삼각형 DEC죠. DAB, DEC 대응하는 각 맞춰줘야 된다. 이걸 편의상 막곡지각이니까 별각이라 할게요. 여기도 별각이죠. 그러면 닮았네. A에 닮은 미네. 그러면 닮은 미는 별 대변 한번 볼까요? 이 삼각형에서 별 대변은 선분 AB. 오른쪽 삼각형에서 별 대변은 선분 CE는 점 대변 볼 거예요. 왼쪽 삼각형에서 점 대변은 선분 BD. 오른쪽 삼각형에서 점 대변은 선분 CD가 되는데 선분 CD랑 잠깐만요. 선분 CA 보이죠? 선분 C랑 선분 CA 같잖아. 여기 다리에 AC를 대입하면 자, 선생님 적었던 각의 이등분선의 다른 말로 내각의 이등분선의 변의 비입니다. 변의 비율이거든.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똑같이 나오잖아. 알겠지? 실전에 올해 수능에 2023년 올해 수능에 나왔어요. 내가 그림 보여준 적 있지? 나옵니다. 이 다음 버전은 외곽도 잘 나와요. 외곽 이등분선의 변의 비도 이 교육과정에 보면 있습니다. 밑에 설명도 있네. 키포인트 보면 하단부 보이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보자마자 2초 만에 떠올라야 돼. 왜? 구구단이거든. 구구단 가지고 유도하고 이러면 시간을 못 풀어내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대. 누구는 시간이 남는데 그 차이가 기초야. 기초가 얼마나 탄탄하냐. 들어서 하는 건 누구나 해. 근데 듣지 않고 내 스스로 이게 머릿속에서 컬큘레이션 계산될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목표만 정한다? 그럼 목표만 정한 거야. 실천하는 것도 다른 영역이거든. 자, 집중. 유도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건 다음에 산수할 거예요. 선분 AB는 그냥 고정이잖아. X좌표의 차의 제곱. 계산하면 25. Y좌표의 차의 제곱. 5 빼기 7이 12. 144. 계산하면 선분 AB 거리는 13이 되네. 선분 AC도 마찬가지예요. AC는 X좌표의 차의 제곱 16, Y좌표의 차의 제곱 9, 루트 25, 5가 되네. 15 대 13이니까 아니 점 B와 점 C 고정이네. 15 대 13으로 내분하는 점 D라고 부르자. 13 대 5. 말이 빠르다. 풀이만 적으면 선분 A, BC를 13 대 5로 내분하는 점이 D네. D점은 13 플러스 5 적고요. 13 플러스 5를 적어. 역시 마찬가지야. 원리 알겠지? 자꾸 하다 보니까 눈에 익지? 이제는 이제 핸드 스피드, 손에 스피드를 좀, 감각을 좀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 C점은 좌표를 5를 앞에 적으세요. 2를 Y좌표를 앞에 적으세요. 그 다음 앞에 있는 좌표 이 B의 X좌표를 -4를 뒤에 적고 -7을 역시 뒤에 적으시면 돼요. 계산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51쪽 3단원 도형 방정식 중에 무게중심 평면좌표 있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하면 중3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대충 그릴 거야. 그럼 삼각형 ABC가 있다면 각 A의 대변을 찾아보세요. BC의 중점을 잡아보세요. 이것도 우리 중1 때 컴파스와 눈곱이 없는 자 가지고 작동할 수 있어요. 대충 잡겠습니다. 이 점을 P라 잡을 거예요. 이 정도. 그러면 AP를 연결했을 때
이걸 무슨 선이라 부르지? 예전에는 반직선이라고 불렀어요. 반직선 AP라 불렀는데 교육관이 바뀌면서 선분 AP로 바뀌었어요. 이걸 중선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 꼭지점 B에 찾아보세요. 꼭지점 B에서도 중선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대충 긋겠습니다. 이렇게 C에서도 그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이 점을 Q, 이 점을 R에 잡는다면 선분 BP, CP, CQ, AQ, AR, BR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중요하냐면 모든 도형, 모든 물체는 무게중심이 존재한답니다. 특히나 원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나중에 물리나 좀 들어가면 거기에서 무게중심이 또 나옵니다. 생각해봐. 간단하게 해볼까? 그 전자에 전자핵이라는 게 있거든. 전자핵을 연결하면 그건 뭐가 돼? 삼각형이 되지. 그 삼각형 무게중심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짧게만 설명할게. 그래서 무게중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것도 지울 겁니다. 직사각형 무게중심은 어디예요? 대각선의 교점이지. 근데 이것도 쪼개면 잘 보세요. 이거 지울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원리가. 쪼갠다면 삼각형 A 두 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똑같이 나와요. 이 원리 그대로서 오각형, 육각형 다 똑같거든. 알겠죠? 그래서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그러면 왜 꼭지점에서부터 중선 AP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G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떻게 연결하냐면 진짜 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학교 버전 보여드리겠습니다. R과 Q를 연결해 보세요. 삐뚤한데. 지금 좀 얘지? R과 Q를 연결하는 순간 닮은 보이나요? 삼각형 ARQ. C물러 삼각형 ABC. 무슨 닮음? AA죠? 그렇지. 아니요. 빼고 이거는 SAS 닮음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 이유는 1대2. 1대2. 끼인가? 같잖아. 그러면 닮음임으로 나오는 성질은 선분 QR과 선분 BC가 평행하다는 거고 선분 QR의 2배가 선분 BC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단추고요. 두 번째 단추는 삼각형 GRQ 찾아보세요. 이거랑 닮음 GCB. 아하, 이게 무슨 닮음이에요? 그렇지, 이건 AA 닮음이에요. 왜? 평행선이니까 평행선의 막꼭지가 억과 크기 다 같잖아요. 동의가 크기 같고 억과 크기 같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막꼭지가 이 크기를 편에서 별각이라 할 거예요. 그러면 닮은 비는 별 대변 길이 비와 똑같지. 이 길이와 이 길이 비를 알잖아. 위에서 했잖아. 그래서 1대2가 되거든. 그럼 똑같이 점 대변 찾아보세요. 위에 삼각형 점 대변은 여기 있네. GR 되겠네. 그럼 밑에 삼각형에서 점 대변. 이 점 여기 있네. 점 대변은 CG, 뭐 CR. CG. 오케이. 어때?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중선 CR이라고 부르는데 중선을 이 G가 2대1로 내분한다는 걸 유도했네. 똑같은 원리로 별 대변도 마찬가지잖아요. 별이란다. 이거 세모네요. 세모 대변도 마찬가지네. 세모 대변 길이 B는 이거 돼. 그러니까 GQ 돼. 이 삼각형에서 세모 대변 BG가 되겠네. 알겠죠? 이걸 이해한다면 이제 이 중학교 버전이고 그걸 이해한다면 좌표로 x1, y1 책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유도합니다. 빠르게 유도합니다. 중점 P 좌표 얘기할 수 있겠네. 내분이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그러면 G 좌표는 다시 적습니다. 선분 AP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G잖아요. 그럼 G면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적어,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적고 뒤에 점을 앞에 적으세요. 뒤에 있는 게 P잖아요. P의 X좌표를 앞에 적으세요. P의 Y좌표를 역시 앞에 적으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좌표가 A잖아요. A의 어떤 좌표? 앞에 좌표를 뒤에 적으세요. 뒤에 적으세요. 요거 정리하면 책이 공식처럼 나오죠. 최소한 이 무게중심은 이 정도까지는 국어 다닙니다. 2초. 개념원리 고등수학 3 페이지 253쪽 평면 방정식 중에 252쪽이네요. 필수 13번입니다. 삼각형 ABC가 있어요. ABC가 있겠지. 이번에는 그림 그리지 않고 풀 겁니다. 무게중심 G의 좌표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이 5,5라는 것은 3분의 X좌표들의 합인 거예요. 1 더하기 6 더하기 C좌표를 별 콤마 하트로 잡으세요. 별로 쓰는 거예요. 콤마 3분의 Y좌표의 합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트 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53쪽 평면 방정식 중에 발전 14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가 대충 그릴 거예요. 대충 이렇게 있대. 오케이. 그 내부에 있는 한 점 P가 있대. 그래? 오, 그래? 그러면 P 좌표를 몰라? X, Y로 잡아봐봐. 이 식을 하나의 함수로 볼 겁니다. 잘 보세요. AP 제곱이라는 건 A에서 P까지 거리의 제곱이니까 X 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 BP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 없어지잖아. 그죠? X 좌표의 차의 제곱 Y 좌표의 차의 제곱 CP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후에 정리정돈을 하는 것도 정말 연습 많이 하세요. X제곱, X제곱, X제곱. 그럼 3X제곱. 그 다음에 몇 X인지 한번 볼 거예요. 이 녀석은 4X,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6X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24X까지 따라오지. 네. 상수는 조금 놔두고 Y좌표는 한번 볼 겁니다. Y좌표는 3Y제곱이네. 옳지. 따라오죠? 그 다음 몇 Y인지 한번 볼 겁니다. 이 녀석은 마이너스 14Y 플러스 2Y 마이너스 6Y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8Y가 되나요? 네. 상수도 사실 상수도 상수 정리 안 할 겁니다. 네. 자,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알겠지? 3을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8X 가로 닫고 3을 묶어내면 Y제곱 마이너스 6Y 가로 닫고 반의 제곱 얼마예요? 반의 제곱 16 빼기 16 역시 반의 제곱 9 빼기 9 완전 제곱이 되고 다시 정리합니다. 3배 X 마이너스 4 전체 제곱. 자, 정리 정도는 이제 산수입니다. 뒤에도 뭐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런데 이거 결국 X, Y는 좌표 평면 위에 그리던 실수거든요. 이 말이 없어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한글 적을 필요 없다. 제곱식 무조건 0보다 커내갖고 동시에 3배도 마찬가지고 그럼 3배 Y 마이너스 3도 뭔지 모르지만 이 녀석은 무조건 0보다 커나갔다고. 결국 이 녀석은 무조건 세호보다 커나갔다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왜요? 자, 보여드릴까요? 야, 0 이상을 더해도 어때? 0 이상이잖아. 풀을 정답 이렇게 적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거기서 세모를 더해봐봐. 그러면 무조건 세모보다 커나갔잖아. 물론 세모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세모 정리하는 거야. 88이 나와요. 산수 안 할 겁니다. 그럼 2번을 내가 바로 풀어볼게요. 그 88이 되려면 X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 최소가 되는 Y값은 3일 때거든. 이 4,3의 의미가 세 점의 합의 무게중심과 똑같습니다. 합의 3을 나눈 거와 똑같이 나와요. 콤마 Y좌표의 합의 더한 후에 3을 나눈 값과 똑같이 나올 겁니다.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바로 써먹으셔야 됩니다. 내부에 있는 한 점 P는 반드시 무게중심일 때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됩니다.